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인 참전유공자가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을 받자 이와 같은 거부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군 복무 전 확정된 죄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위법 판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2024년 작년 11월 18일자 언론 보도 기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형사 절차를 거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됐고 그리고 나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립묘지 안장 거부 대상이 될 수 없다, 안장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단독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A씨 100세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비대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가 승소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육군에 자원 입대한 A씨는 1954년 4월 20일 하사로 전역했다. 1950년에 8월 육군에 자원 입대해서 군인이 되었고 그리고 54년 4월 20일에 전역을 했습니다. 최종 계급은 하사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는 경북 영덕에서 있었던 상륙 작전 중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전투 중에 상의를 입은 것입니다. 그 공헌과 희생으로 전역과 함께 충무무공 훈장, 1964년엔 화랑 무공 훈장을 각각 받았다. 그리고 나서 1991년 12월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등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투 중에 상의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A씨는 입대 전인 1949년 5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군 입대는 1950년 8월에 입대했는데 1950년 8월 입대 전에 1949년 5월 24일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께 그러니까 2023년 9월께 자신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국가보훈부 장관 소관은 이제 대전현충원장에게 결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 그랬더니 대전현충원장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유공자법, 국립묘지법 등에 따라서 A씨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처분했다. 이 처분의 근거는 안장 대상 제외, 안장 대상 거부 처분인데 이 직접적인 처분의 근거는 이제 국립묘지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장 거부, 안장 제외 처분을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인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행정소송과는 다르게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거나 일부 인용이 되거나 어쨌든 청구한 사람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피청구인이 상대방 측에서 우리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 못하니까 소송가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소송 단계에서는 1심, 2심, 3심이 있고 1심에서 설사 원고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항소하면
2심 가는 것이고 또 상고하면 대법원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소송에서 1심에서 또 패소했다고 하면 또 원고 입장에서도 또 항소할 수 있고 상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행정심판은 한 번밖에 없는데 기회가 단심인데 행정심판에서는 이렇게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은 청구인은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서 이제 원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거나 해서 구제를 받아버리면 그걸로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다.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 못하겠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안타깝게도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니까 이에 또 불복해가지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A씨 청구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에 적용받는 국가유공자는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국가유공자법에 적용받는 국가유공자는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의 신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유공자는 종전, 군인 되기 전, 경찰 공무원이 되기 전 그것이 그 전에 있었던 민간인 신분이었던 것이 아니고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었을 때 그 조건이, 그 전제 조건이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었을 때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러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법에서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의 그 다쳤거나 또는 상해를 입었거나 전상 중에 다쳤거나 그러한 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보시면 국가유공자법인데요. 이제 4조의 적용 대상에서 전몰군경,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이다 그러면 전제가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에 사망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사항은 전제가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중 상의를 입고 전역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공상국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전제가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A씨가 군인이 되기 전 민간인일 때, A씨가 군인이 되기 전 민간인일 때 저지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것을 다시 살펴보시면 이제 국립묘지 법이죠. 자, 국립묘지법을 이렇게 보시면 자, 국립묘지법에서 5조의 국립묘지법의 5조에 뭐라고 되냐면 이 전상군경, 이 사건은 전상군경이기 때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다친 것이죠. 이 전상군경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되냐? 5항에서 5조 5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전상군경이라고 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5항 1로 3호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국가유공자법 79조 제1호부터 4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에서 1항 1호에서 4호 79조 국가유공자법입니다. 제79조 1항 1호에서 4호인데 그 중에서 1호에는 뭐라고 되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전상군경이면서
다음에 국가 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1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A씨는 전상군경이 되기 전에 군인이 되기 전에 전상군경의 전제가 군인 경찰이기 때문에 군인이 되기 전에 민간인이었을 때 국가보안법 적용이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립묘지법 규정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이더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돼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충의와 위훈의 정도를 기릴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법 목적에 부합한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유공자가 되기 전에 저지른 죄, 만약에 국가유공자가 되기 전에 지금 사안처럼 국가유공자가 되기 전에 저지른 죄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와 같은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국립묘지 안장 거부, 안장 제외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가 심의하면서 해당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행정기관에는 국립묘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위법하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거쳐서 안장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가지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 경우에도 안장거부 처분에 불복해가지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국립묘지법 아까 제5조 5항에 보시면 5호에 뭐라고 되냐면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군인이 되기 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을 해서 실형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확정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을 할 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거부 처분에 불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는 다툴 수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안처럼 군인이 되기 전에 민간인이었을 때 저질렀던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있었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국립묘지 안장 거부, 그 이유만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거부 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이제 명백히 한 그런 판결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